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경찰 개혁 방안이 논의된 20일 당정청 협의에서 서로 간의 이견이 곳곳에서 노출된 것으로 20일을 전해졌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의 요구사항에 문제가 있으니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더민주당 측에선 거부했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인사가 정부의 경찰개혁안에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날 경찰개혁안 논의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 수석은 올해 안에 검경 수사권 최종 법안이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기류입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정을 잡을 때부터 감지된 청와대와 여당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이 이날 회의에서 펼쳐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미국 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거래 중단 조치를 놓고 미국 시장조사업체 SA는 오히려 거래 중단이 미국의 손해라고 밝혔습니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도 21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거래 중단에 각오가 되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SA의 분석이나 런정페이 회장의 언급은 화웨이의 기술력과 중국의 부품 생태계가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는 분석에 근거합니다. SA는 이어 화웨이가 최근 보여준 성장만큼은 아닐지라도 플랜 B를 통해 곧 세계 시장에 다시 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가 이 같은 플랜 B를 가동에 안착시키기까지 1, 2년 동안은 스마트폰의 해외 판매 감소가 불가피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기준치 초과 사고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열출력 폭증 문제였다는 점에서 그간 국내 원전 사고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제어봉에 대해 가동되기 전 원자로의 경우 순식간에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저출력 상태에서 제어봉을 빼내다 벌어진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체르노빌과 같은 출력 폭주 사고는 수십 초 만에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충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이혜린이었습니다. 여행 가고 싶다. 많은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당장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는데요. 사실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지루한 일상을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거나 누구를 만나야 한다거나 그런 의무가 없는 의미 없는 일상이기 때문 아닐까요? 삶이 심심하고 지루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소한 것 하나에도 많은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지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일상이 그리워지곤 하죠. 곧 오매불만 기다리던 방학이 다가오는데 다들 여행 계획은 세우셨나요? 어디론가 떠나 다 잊어버리고 휴식을 취할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응답하라 애니메이션. 여러분은 어릴 적 어떤 애니메이션을 즐겨보고 좋아했나요? 문방구와 놀이터를 누비며 놀던 우리들을 집으로 향하게 하는 그 시절 우리의 만화 영화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은 물론 재미까지 선사하던 그때 그 주인공들. 어린이들의 아이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애니메이션은 검정고무신입니다. 기영이와 기철이의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추억의 검정 고무신. 엄마 아빠도 어릴 적 신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정다운 얘기. 검정 고무신. 이제는 지나버린 꿈 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꿈 같은 얘기. 검정 고무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 고무신. 엄마 아빠도 어릴 적 신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정다운 얘기. 검정 고무신. 이제는 지나버린 꿈 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꿈 같은 얘기. 검정 고무신. 방금 듣고 오신 곡은 김병기의 검정 고무신이었습니다. 민머리라고 하기엔 괴상하고 그렇다고 머리카락도 아닌 미스테리한 기영의 머리. 이유가 궁금해서 찾아봤지만 결국 알아내진 못했는데요. 오늘은 기영이와 기철이의 어린 시절 모습을 그린 만화 검정 고무신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애니메이션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검정 고무신은 만화로 먼저 연재됐습니다. 1960년대 후반 서울에 살고 있는 대가족을 배경으로 기영이와 기철이의 성장 스토리를 다루는데요. 연재 초반엔 우리가 기억하는 가볍고 재미있는 내용보다도 조금 어두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검정 고무신뿐만 아니라 이 당시 창작된 대부분의 창작물이 이런 경향을 보였었는데 이는 시대적 배경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한국에 비극적인 현대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이로 인해 태폐적이거나 허무주의적인 쪽으로 흐르진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눈물과 함께 감동이 담겨있는 몽실 언니, 달려라 하니, 강아지 똥 등과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풍조인데 방정환 선생의 경우 우리 동화가 너무 슬프기만 해서 밝은 동화를 쓰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990년대 명랑소설 붐을 거치며 2000년대 들어 생활 수준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검정 고무신은 애니메이션화되면서 아동용 색채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화 중 강아지 땡구의 죽음이나 가족들의 죽음 등 상당히 암울한 전개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는 공식 설정이 아닌 기영이가 꿈을 꾸거나 기철이가 소설을 쓴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갈게요.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어릴 적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간 돌아오는 날 활짝.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버붓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버붓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첫 번째 곡은 박보람의 해화동, 두 번째 곡은 변진섭의 새들처럼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는 만진두팡 편이 있는데요. 기철이와 친구들이 만두가게에 가서 단체로 사기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만두가게 할머니께서 생전에 모은 돈을
전부 자신들의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결국 마지막 장면에선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묵념을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듯 전체적인 다채로운 작화 구성이 있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퇴화하며 스토리도 소재 고갈로 인해 좋은 마무리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추억 컨셉의 만화였는데 점점 비현실적인 요소가 만화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기영이가 시골에서 검술의 고수를 만나 제자가 되고 심지어 장풍을 배우는 등의 내용이 기억납니다. 2019년 현재 시점에서 이 작품을 보면 주인공 일가는 굉장히 가난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들은 당시 기준으로는 제법 잘 사는 축에 속했다고 합니다. 배경연도가 1960년대 초중반임에도 선물 받은 것이긴 하지만 TV가 있었고 대가족이지만 보릿고개 편을 제외하면 크게 부족하다는 묘사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철이는 용돈을 조금씩 저축해서 상당히 값비싼 만년필을 모으는 취미를 가질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보릿고개 편에서조차 양이 부족하긴 했지만 끼니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장 만화에 등장하는 기영이와 기철이의 친구들만 봐도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죠. 검정고무신은 원래는 일본 만화인 마르코는 9살의 추억 컨셉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었는데요. 국민들이 먹고 살기는 괜찮았던 일본의 1960년대와 달리 한국은 전후 세대로 인해 결과적으로 컨셉 빼고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믹한 작품이지만 힘들었던 시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냥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약속했잖아 울지 않기로 편지 자주 할게 이쁜 네 얼굴에 또 화장이 번지잖아 기다리지 마 맘에도 없는 그런 말 하나 할게 딴 남자 보지 마 조금만 기다려 2년도 안 됐잖아 내가 없어도 울지마 외롭다고 변하지마 제발 시간 나면 면회 한번 와줄래 내 사진 보면서 하루하루 난 잘 견디고 있을게 아프지 말고 너도 잘 지내야 해 짧은 머리가 창피하지만 고개 좀 들어봐 100일 동안 네 얼굴 볼 수 없을 테니까 미안하단 말 고마웠단 말 그런 말 안 할게 떨어져 있어도 조금만 기다려 언제나 함께잖아 내가 없어도 울지마 외롭다고 변하지마 제발 시간 나면 면회 한번 와줄래 내 사진 보면서 하루하루 난 잘 견디고 있을게 아프지 말고 너도 잘 지내야 해 걱정마 건강히 잘 다녀올게 올해 겨울 유난히 더 춥다 하더라 감기 걸리면 안 돼 관심껏 숨지마 내 맘 두고 떠나지마 제발 돌아오면 내가 정말 잘할게 나 이제 가볼게
방금 듣고 오신 곡은 포스트맨의 고무신 거꾸로 신지마입니다. 애니메이션은 1999년 설날 특집 방송으로 원작과는 다른 1화만 제작하여 방영했는데요. 약 20%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이후 2000년에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제작됐습니다. 이후 2004년엔 3기까지 제작됐고 4년 전인 2015년 오랜만에 4기가 발행됐습니다. 의인화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작품 중 등장하는 동물들 대부분이 언어를 구사합니다. 단순히 동물들 간의 대화를 넘어서 가끔씩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죠. 한 에피소드에선 땡구가 너무 사람답게 행동하자 기영이가 사람처럼 굴지 말라며 핀잔을 주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후반부의 한 장면에선 자동차까지 의인화되기도 했습니다. 괴담스러운 내용 또한 꽤 방영됐는데요. 애니메이션 1기의 조상님 묘편, 3기의 한여름밤의 꿈편이나 변소괴담편 등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소재의 내용을 다루었는데 그 중에 시대를 풍자한 내용도 있었고 단순히 코믹에만 치우치지 않은 수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내용 등 시대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들춰냈습니다. 3기가 방영되던 2004년엔 어린이 영상문화연구회로부터 어린이가 뽑은 좋은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한국 애니메이션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작품이었습니다. 1992년 챔프에서 시작한 만화 연재는 시작된 후 2006년까지 연재했는데요. 이는 당시 한국 코믹스 만화 사상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후에 짱과 열혈 강호에 의해 기록을 내주게 됩니다.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이어갈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릴 적 신던 못생긴 검정 고무신, 엄마 아빠도 모두 어릴 적 신던 헐렁한 검정 고무신.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모두 다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휘파람 색색 불며 즐거웠던 얘기 살며시 꺼내보면 어린 시절 추억이 숨어있대요. 지나간 시절 다시 오지 않지만 사랑스런 검정 고무신, 재미있고 정다운 얘기 검정 고무신. 할아버지 할머니 어릴 적 신던 못생긴 검정 고무신, 엄마 아빠도 모두 어릴 적 신던 헐렁한 검정 고무신. 검정 고무신과 마르코는 9살 같은 시계적 9살은 같은 시간적 배경으로 당시 한일 양국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격차를 짐작하게 해줬는데요. 같은 시기에 한국은 이제 막 전쟁의 산초를 지워내고 본격적인 산업화에 돌입한 반면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통해 부활했고 오사카 엑스포까지 개최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시작했죠. 일본은 당시 중상층이 두꺼워지고 삶의 질이 상향 평준화되던 시대였습니다. 마르코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을 한국에 대입하면 아무리 빨라도 1980년대 정도로 못해도 20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 셈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입니다. 검정 고무신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고 정말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저는 어릴 적 보던 만화를 떠올리며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는데요. 다음 시간은 응답하라 애니메이션 마지막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개봉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작품이지만 현재까지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아직까지도 방영되고 있는 띵작인데요. 추억을 소재로 공감을 이끄는 다양한 소재로 인기를 끈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한국에서 대중적인 애니메이션이며 당시 세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도 또 다른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아참! 기영이의 머리는 짧은 스포츠 컷을 간략하게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심슨과 유사해서 기영이와 심슨의 머리를 연결해 우스갯소리로 한미 동맹짤이라고도 불렸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추억샘을 자극할 애니메이션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방지완, 기술의 김승현, 진행의 전 이혜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